촛불입니다. 두 번째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새로운 가치와 일반적 가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은 주로 우리가 그 전기가 없을 때 세상을 밝혀주는 도구죠. 그래서 촛불은 밝게 한다, 공간을 밝게 한다 라는 일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옐로나이프 우론을 하는데요. 이게 그 대단한 그 관광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로라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빛의 어떤 특별한 현상이죠. 이것이 관광 상품으로 되고 있고, 우리는 이 빛을 보러, 빛의 현상을 보러 어, 캐나다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름답고 무한한 상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아 샌즈베이의 야경인데요. 우리가 그 싱가포르를 하면 이 야경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밤의 도시, 빛이 켜져 있는 밤의 도시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그래서 빛은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주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억,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의 마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그 평야에 옛 그, 그 불교 사원들이 쭉 있는데 야경이 매우 어,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걸 보면서 어떤 휴식과 안식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유럽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것을 거의 다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프라하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은 도시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왜 선물이 될 수 있느냐면, 저는 이런 어떤 기억에서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촛불을 켜놓고 항상 자식들이 시험을 보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는 빛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저거 빛은 내게 있어서 사랑을 어,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주듯이 꽃다발을 상대한테 주면서 기쁨과 위안을 주듯이 이 상자 안에 빛을 넣어서 그것을 밝혀준다면 상대가 그 행복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어,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그 상자를 아름답게 하고 라이팅은 밖에서 일반적인 포장과 다르게 빛을 켜놨을 때 포장에서 빛이 흘러나오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주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 또 온라인 판매, 뭐 홍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빛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 중에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뭐 10%, 20%의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나도 빛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품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그 빛이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공감이 확대되고 사회화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다른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인데요. 무엇이냐면 이 학생이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냇가에 그 자갈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갈밭에 막대를 하나 이렇게 나무나 뭐 이런 거겠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는 곳은 그 옆에 햇빛이 쬐는 데보다 온도가 낮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림자가 바로 전에 있었던 데는 햇빛이 내려쬐고 있지만 온도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온도의 차이는 음, 시간의 잔상이라고 이 학생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잔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 그 자갈 위에가 그 옆에 보다 온도가 약간 낮은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시간의 잔상이다. 그림자가 있었다라는 시간의 잔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는 시간의 잔상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이제 물이 이동해서 물의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느낄 수 있고요. 어, 또 바람의 잔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물결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 그 파도가 된 그 물결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의 잔상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학생은 좀 더 발전시켜서 시간의 잔상을 통하여 공간의 과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과 현재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지만 과거에 그 공간은 과거에 그 사용했던 사람의 목적과 목적을 또는 가치를 우리는 그 공간을 통해서 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통해서 공간을 매개체로 해서 과거의 잔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뭐 쉽게 얘기하면 여행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소나 뭐 그런 곳에 가면 과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곳.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군산이라는 곳이 역사적인 아픔과 음, 그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곳으로서 많은 아, 그 건축물들이 아직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방문함으로써 과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아,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 가치, 계단은 오르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게 있어서 만남의 장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의 차이점이지만 그 주관적 가치를 통해서 나의 좋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계단, 지금 빛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상엽이라는 사진작가가 보여주는 것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음, 그 우리가 강화도를 생각하면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강화도는 한강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서부터 뭐 우리가 한반도의 삼국시대나 뭐 이전서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곧바로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방어하기 위한 많은 군사적인 장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돈대라는 것은 뭐냐면 한 1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군사적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곳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 사람은 찍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강화도는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음, 전방에 근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강화도의 일반적 가치는 서울에 매우 가까운 곳이지만 병사들의 주관적 가치에 의하면 그것은 변방과 다름이 없다. 전선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일반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좀 더 보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논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논법을 만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독창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거죠. 그걸 근데 어디서 얻느냐면 자기 경험에서 얻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싶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A는 C라고 그러면 A가 인간이라고 그러면 C는 죽는다예요. 인간은 모두 죽죠. 대전제, 대진리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리죠. 소크라테스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으면 어, 인간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고로 나도 죽는다. 인간인 나도 죽는다라는 이런 그 진리,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이 논법에 우리가 놀라는 거지 그 내용 자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A는 B다라는 건 일반적 도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B라는 거는 빛이 A인데요. 여기서 빛은 B, 세상을 밝게 하는 도구예요. 이게 일반적 가치죠.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B, 나는 근데 이 빛 앞에서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촛불 앞에서 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갖는 나의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어머님들이 입시 앞두고 뭐 교회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뭐 그럴 때 그 앞에 있던 촛불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 이
빛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일반적 가치가 있지만 내게 있어서 빛은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그 염원을 담는 그 마음을 선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나에게 빛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첨삭부터 하면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촛불은 그 어떤 그 내가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촛불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복을 기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선물할 수 있겠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이 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얘기했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 나도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어떤 보편 타당성한 말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경험에 의한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는 보편 타당성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하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잘 표현돼야 그럴 수 있겠다라는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얘기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지만 밑에 얘기는 적어도 10명한테 얘기하면 두세 명의 동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21세기에 여러분이 갖는 가치는 모두에게 동감받을 수 필요가 없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자기의 스타일에 부응되는 사람에게 동감을 얻어서 그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즈니스로도 이루어지고 유튜브가 유튜버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욕을 먹기도 하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래 학생이 처음 저한테 지금 이제 이게 이 학생의 첫 번째 사례죠.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저에게 이 세 가지 말을 전해왔다고요. 기차는 꿈으로 향한다라는 말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핵심은 철도예요. 근데 철도가 사람이 기차를 타고 철도를 타면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철도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 좀 일반적이죠. 여기까지.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차는 여기서 나잖아요. 내가 기차를 탔다라는 거는 난데 철도와 경험, 그러니까 철도에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그래서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럼으로써 이 여기서 핵심한 건 이 철도에서 얻은 경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인드맵을 만들면 이 경험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억이. 그리고 그 경험이 꿈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위에 소크라테스의 얘기와 같다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고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만들 때 여기서 철도의 경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글 파일 올린 거 있죠. 거기서 계단은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고 누군가는 그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가족들의 만남의 공간일 수도 있고, 또 계단은 무도회에 입장하는 계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계단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험은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과 놀았던 그 장소가, 동네의 그 장소가 내게 필요한 거죠. 그 설명이. 그럼으로써 나는 우리에게, 현대에 단절된 사람들에게 계단을 이용한 소통의 공간과 만남의 장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답 좀 해봐라. 이해되나? 누가 대답할래? 네. 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어린 시절 동네의 계단. 조금 전에 엄마의 기도. 그 앞에 있는 촛불. 뭔가 시츄레이션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그래서 나는 그 엄마의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촛불로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촛불이 담겨있는 예쁜 상자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선물했다.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만들세요. 여기서 이 3단계. 어떤 소재, 상황, 경험,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 이걸 마인드맵을 통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어떤 시츄레이션을 돌출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다시 생각하고 수정해야 될 학생들이 좀 많아서, 보면 스토리텔링을 3페이지 이상으로 구성하고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와 함께 스토리를 짜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1차 보고서를 냈을 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글로 주로 냈고 옆에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페이지 이상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2번째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느꼈다. 그래서 활력을 찾고 다시 진행할 수 있었다. 활기차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옆에 이제 그거를 글로 설명하는 거죠. 훨씬 유리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글을 읽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일종의 레포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와 글을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이해를 시킨다라기보다는 동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그 하나의 좋은 사례가 나와서 이제 보면 도입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도 하고 표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을 보면 이 학생은 골목에 대해서 썼습니다. 골목은 나에게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서. 그리고 길치인 나, 특히 어두웠을 때는 더 찾지 못했다. 그리고 목적지만 도달하면 되지 뭐 좀 헤매는 건 뭐가 어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위의 건물들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동감을 갈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해라기보단 그럴 수 있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PT의 준비를 지금 동영상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